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강의 수업입니다. 더불어 시험범위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교 개학 후에 따로 복습하는 수업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온라인 강의 내용을 숙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1차 지필고사에서 손해를 안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들은 만큼 아마 성적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설문에서 핵심 정리를 매번 올려달라고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수업에서 4강에 올려준 핵심 정리 파일을 보시면요. 이제 중단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반복적으로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온라인 마지막 강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이버 윤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느 때처럼 4개의 대화방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의 정의와 그 원인, 그리고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끝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업의 목표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할 수 있고 사이버 윤리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첫 번째 대화방에 입장해 봅시다. 선생님, 오늘도 여느 때처럼 단어 정리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공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타 났네, 여기. 오타 났네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또 안 지워지네. 사이버 공간이란, 여러 이용자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공간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블로그,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적 공간을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서로 얼굴을 보지 않거나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요.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현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정보윤리 의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죠. 대표적인 게 악플 있죠, 악플. 이래서 뭐 연예인 분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가해자가 되면 안 되겠죠. 올바른 사이버 공간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게 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익명성이 있습니다. 이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의 가장 큰 특성이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자아와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를 쉽게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현실에서의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실 자아의 통제력을 낮추게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랑 현실 세계를 혼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별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자아의 낮은 통제력은 도덕규범의 해이를 가져오고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거리낌 없는 감정 표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성입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이루어지는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겠죠. 이래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행동은 본인은 장난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또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쉬운 접근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쉬운 접근성은 편리함과 더불어 대화의 가벼움을 가져게 오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만나기 때문에 대화도 그만큼 좀 가벼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보다 보니까는 선생님 저도 모르게 사이버 폭력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뭐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뭐 신상 털기,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이 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그래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전체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016년 자료니까 지금은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쌤, 그러면 왜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날까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는 사이버 폭력 아니겠지? 이게 왜 폭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에 가담하는 사람의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을 쓰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재밌어서 그리고 뭐 이런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요 세 가지 사진을 가지고서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가장 먼저 익명성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실명제가 아닌 아이디나 별명을 사용하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결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말로 대응하거나 현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탈 행동을 일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 개의 자아로 인한 자기 통제력 약화입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각각의 자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자아를 스스로 컨트롤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비대면성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했었죠. 이렇게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타인의 감정 조망 능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을 부추기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일단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이에 대한 사후 처벌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 유형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행, 사이버 스토킹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률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있고요.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모욕인데요. 사실 사이버 모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에 대한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제311조가 있고요. 1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제 사이버 성폭행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있고요. 2년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스토킹이 있는데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어,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관련 법률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있고요.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사이버 스토킹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게요. 요거는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면은 웬만해서 사이버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에 대한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주자면, 선생님이 좀 되게 정이 많기 때문에, 정이 되게 많거든요. 정이 많아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 해요. 난 헤어지기 싫은데 차였네. 근데 붙잡고 싶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이제 여자분들이 헤어지자라고 했었을 때, 그래, 헤어지자. 나도 너 없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쿨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선생님 되게 찌질한 남자인 것 같은 게,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싶다. 나 너 없으면 안 된다. 하면서 연락을 이제 어릴 때, 철없을 때 굉장히 많이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너 이거 데이트 폭력이면서, 사이버 스토킹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기사를 스샷을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이때 느꼈죠. 얘 이 정도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붙잡아도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러한 또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참,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엄청 찌질했죠. 지금 같으면은, 지금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많이, 그때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더 잘해줄게. 내가 고치라고 해서 다시 고칠게. 이게 말했을 때 어느 정도 통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좀 마음 변함이 보이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계속 싫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나랑 계속 다시 만나자 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타가 있네요. 이거 년인데, 7년이네, 7년. 그러면 이러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되게 안타깝지만 사실상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의 변화만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처벌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사후 처방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법률은 대다수 정비되고 있고요. 지금도 변화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폭력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법망을 피해 새로운 유형이 생기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는 국가정보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 윤리 확립과 건강한 국민 정서 함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가치 사전 만들기와 인터넷 가치 사전 만들기가 있고요. 또 전국민 사이버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 인터넷 윤리 문화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터넷 가치 만들기, 인터넷 가치 사전 만들기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내용들을 공평, 관용, 배려, 신중 등의 가치에 맞추어 사전식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 교육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 의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가치를 맞춘다고요? 공평, 관용, 배려, 신중.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부분, 정보윤리 대단원 1단원에 다 마치게 됐네요. 그동안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듣느라고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수업을 듣느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 얼굴 보면서 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도 많이 가져줄 수도 있고 더 열심히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오히려 이게 더 본인 성향에 맞는 학생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처음에는 또 어떻게 되게 막막하고 선생님 전공도 아닌 정보과학을 이렇게 또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이 들어주고 조회수 보니까는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댓글로도 선생님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러한 걸 보면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많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조금 더 수업 준비를 하는데 더 수월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1차 집필고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오게 되면, 선생님 원래는 등교 개학 후에 이제 수행평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저작권에 관한, 모의법정이나 저작권에 관한 연극 활동, 요거를 이제 수행평가로 해서, 여러분들 세특에 써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사회 간격도 벌린 다음에 떨어뜨리고, 모이는 활동 조금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참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했지만 등교 계약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쪽 파트 부분은 다시 설명해주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되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한 걸 다시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누누이 말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강의에서 사용했던 자료 그리고 첨부 파일 올려준 거 그리고 선생님이 했었던 말 여기에서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주고 싶었던 말이 또 만나서 뭐 또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줬던 것만큼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여러분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은 좋은 수업은 선생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은 선생님도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한다고 선생님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힘이 안 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요. 정말로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등교 개학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수업 시간을 보게 될 텐데요. 그때 반가운 얼굴로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온라인 개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교실에서 보도록 할게요.